어? 너 지금 뭐 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게 아니라 네가 만든 방송이 TV에 나오고 싶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의료홍보미디어학과 1학번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가끔 총학생회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얼굴을 비추어드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학부 학생으로서 또 이렇게 특히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부끄럽고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지난 겨울 SBS 모비딕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험과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제가 일했던 SBS 모비딕은 어떤 곳인지, 제가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는지와 함께 방송 제작을 위한 역량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학과 과정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학습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까지 여러분들께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SBS 모비딕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볼까요? 목동에 위치한 SBS 본사는 오목교역에서 3분 정도 걸어가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SBS 목동 사옥입니다. 1층에서 출입증을 교환받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2층까지 이동.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모바일 컨텐츠 사업부 모비딕입니다. SBS 모비딕은 모바일 콘텐츠 제작 사업부로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곰TV 등 모바일 플랫폼 영상 콘텐츠를 담당, 제작하고 방송하는 부서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양세형의 쇼터뷰, 샌마이웨이, 고막메이트, 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상주나 모하니 등이 있죠. 간단히 말하자면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난 요즘 해당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지난 겨울 동안 어떤 업무를 맡았었는지 당시 영상과 함께 다양한 에피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난 겨울 SBS 모비딕에서 맡게 된 업무는 대표 프로그램 상주나 모하니의 PD 주연출 업무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담당 CP님, 메인 PD님들의 신뢰를 얻어서 PD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상주나 모하니 프로그램은 개그맨 이상준 씨를 메인 출연자로 두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하는 웹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니까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꼭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동안 유튜브 모비딕 채널 소속이었을 당시 상주나 모하니 프로그램 17회부터 23회, 단독 채널 독립 후에는 독립 축하 영상부터 총 25회까지 총 12회 분량의 제작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채널 독립 과정에 있어서 타 채널 레퍼런스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채널 독립에 대한 아이디어 및 구상안을 기획하는 데 참여하고 서브 컨텐츠를 계획하는 등 업무까지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 회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일정한 루틴이 있는데요. 크게 촬영 전, 촬영 중, 촬영 후 방송 단계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 전 매주 수요일 전체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는 회차별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사전 미팅 및 촬영지 사전 답사 등을 진행하고 작가님, 메인 PD님과 함께 연출 대본을 작성합니다. 촬영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큐시트를 제작하고 외주 카메라팀, 동시 녹음팀과의 컨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촬영 장비 대여 및 확인, 스텝 이동 차량 배차, 식당 예약, 동선 확인 등 사전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촬영 당일입니다. 정해진 큐시트에 따라 촬영 장소에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메인 PD님의 사인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카메라, 동시녹음 메모리 카드를 소중하게 챙겨서 회사로 복귀하고 백업하면 촬영 당일 일정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후 방송까지의 업무인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지옥의 시작입니다. 먼저 여러 대로 촬영된 녹화 파일과 음성 파일의 싱크를 맞춰줍니다. 이후에 메인 PD님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구성을 위한 가편집을 진행하고 가편집본을 전체 팀원들과 시사한 후 CG 의뢰 및 자막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자막은 제가 업무에 능숙해졌을 때도 한 1분 작성하는데 1시간 걸렸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밤샘 작업들이 끝나고 파일을 모두 입힌 영상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전체 시사를 통해 오탈자 및 노잼 요소 제거 등 피드백을 진행하고
음향 감독님께 배경음악 및 효과음 등을 의뢰하여 최종 방송분을 완성합니다.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최종 방송분이 나가기 전 썸네일 아이디어와 메인 헤더, 서브 타이틀 등을 구상합니다. 최종 완성이 되면 배포팀에 전달하고 매주 화요일 6시 30분 유튜브 방송을 실시합니다. 방송과 동시에 실시간 소통을 통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회차에 대한 분석 및 댓글 확인, 조회수 확인, 피드백 등을 진행하면 한 회차 업무가 끝납니다. 네, 이게 진짜 끝이에요. 이게 한 루틴인데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됩니다. 업무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루하실까봐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콘텐츠들 안에서 PD를 포함한 연출진들이 방송에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모비딕 채널의 상주나 뭐하니 20회차 우슈편과 상주나 뭐하니 단독 채널에서 제작진은 뭐하니 편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SBS는 구내식당 밥이 맛있었고 PD님들과 함께 자주 밖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커피도 먹고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점심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기본 점심시간으로 2시간씩 보냈던 건 자랑? 이 촬영을 위해서 회사에 다녀왔을 때도 점심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출퇴근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전날 야근하고 그랬으면 출근을 늦게 하기도 하고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물론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았지만 출근 시간에 대한 압박이 없어서 참 행복한 회사 생활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을 많이 본 거? 사실 일하다 보면 감흥 없긴 한데 제작 발표회 같은 거 있을 때 유명 연예인들 자주 보고 1층의 공개 라디오 부스에서 컬투쇼도 보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런닝맨이 회사에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신기했습니다. 유재석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탄 거는 진짜 레전드. 대충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꿀팁과 방송국에서 일할 때 필요한 역량과 준비할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열심히 하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항상 작업이 남아있으면 야근도 하고 시키지 않은 일, 힘든 일 전부 찾아서 했습니다. 또 파이널 컷 프로그램을 다뤄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클래스를 시청하면서까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입사하고 가장 처음 한 일이 메일 서명 카드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것도 제 스스로의 책임감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인턴이니까 라는 생각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둘러보고 짧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력의 중요성입니다. 학과에서 영상 관련 강의가 항상 인기가 많은데 기획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니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획입니다. 프로그램 컨셉에 맞는 아이템을 구성하고 표적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만 재밌어도 안 되고 시청자들에게도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스토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떠한 아이디어도 산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 수업을 듣더라도 이렇게 편집해야지, 이런 색감을 써야지,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내가 과연 어떤 창작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뿌리를 기획하는 능력에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편집 툴 활용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물어가면서 또 유튜브로 클래스를 시청하면서까지 잘 완수를 했으니까요. 또 음향팀, CG팀 등 기본 편집 이외의 편집 요소들은 각 팀에서 추가 편집을 담당하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한 CG 제작 능력이나 음악 활용 능력 등 배워두는 것은 좋지만 기본 툴 활용에는 익숙해지되 너무 빠져서 기획 능력을 단련하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맡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 탐구하기, 목표 시장에 대하여 끊임없이 분석하기입니다. 저는 처음엔 상황을 봐가며 여러 아이디어를 던져보고 어떤 방향의 아이디어들이 우리 채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한 후 이후 회의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했고 또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또 시청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길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벤치마킹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항상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꿀팁! 유튜브 채널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소셜 블레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유튜브 채널의 분석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채널과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지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채널별 유의미한 분석값과 각종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유용하게 썼던 사이트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제 인턴 생활과 꿀팁 공유가 어느덧 다 끝나가는데요. 거의 박찬호급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들이 항상 많았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 아직도 빼먹은 게 없나 많이 생각 중이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좀 말하고 싶은데 PD님들하고 일하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는 외부 현장에서 저를 김 PD 메인 영상은 아니었지만 브릿지 영상을 현장에서 직접 디렉팅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연출한 부분들이 실제로 방송에 나갔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팀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퇴사할 때 선물까지 챙겨주시는 부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복과 보람이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었던 행복과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경험이 또 다른 저를 만들어 주었고 새로운 목표를 심어 주었기에 그 의미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본인이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보고 학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필드에서 마음껏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카메라로 소통하는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언제든 방송국 관련해서 또 방송국 안에서도 모바일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